거기 보면 그 막스가 자기 두 딸하고 그 당시에 이 컨페션 게임이라고 있는 모양이야. 딸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물으면 이 막스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쭉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봐. 이봐. 그게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한번. 아버지가 남자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덕목은 이라니까 강인성이라 했다. 강인한 남자 좋다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봐. 아버지가 여자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덕목은 그러니까 연약성이라 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 이 친구가 이게 가부장적이라니까, 이게. 남성 우월성이 있고, 여기도 더 강인성, 더 강인해야 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페이지 제로에 보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레드야, 빨강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하니까 모든 인간적인 것은 나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은 하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 막스를 나타낸다고. 막스가 사실은 정규적으로 직장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라인 신문 만들 때 이제 편집국장 해가지고 직장 좀 가져봤고, 그 다음에 신라인 신문 만들어가지고 저걸 해봤고, 그 다음에 미국 신문사 뉴욕에 있는 미국 신문사의 유럽 특파원으로서 조금 일을 해봤지만 실제로는 돈을 제대로 번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부인이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인이 귀족집 딸이요, 귀족집 딸. 그래서 그 처갓집에서 제법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막스도 자기 아버지가 그 유태교 랍비가 될 정도로는 그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또 했다고. 했기 때문에 중류 이상이었고, 그래서 이 막스 생가가 그게 트리에라는 데 있다고. 트리에라 하는 게 어디냐 하니까 이 독일 서부에서 벨기에하고 국경지에 그게 트리에라는 데 있어요. 그게 이 백포도주가 유명하다고. 내가 몇 번 갔는데 백포도주 맛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가봐놓고 굉장히 집이 좋아요. 그 살던 집이.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잘 사는 집의 애들은 말이야 늘 자본가 편만 든다. 이거는 굉장히 편향적인 아이디어야. 그리고 못 사는 집에서 나온 청년들, 아니면 자기가 지금 못 사는 청년들은 꼭 이 막스를 찬양한다. 좌파가 된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결국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느냐에 딸린 거요. 봐, 모택동이도 부유한 집에서 나왔지, 레닌도 부유한 집에서 나왔지.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집에서 하면 공부할 여가 어디 있어? 노상 일해야 되지. 예? 공부할 여가 없을 가능성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는 안 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내가 좀,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에 보면 이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술어 방법하고 발표 방법,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어떤 식으로 이 연구를 해가지고 현실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게 진짜 현실이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진짜 현실이라 할까? 지금 우리가 늘 보는 현실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현실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지금 자본가가 뭐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러자고. 이런 게 있다 이러자고. 그럼 이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를 하고 어떻게 착취를 할까?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가는 거야. 조사. 탐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자본이 뭐냐 하는 게 금방 나올까? 이 자본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래 자본을 보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아까 공장이야. 공장장이 돈을 벌 때는 말이야. 처음에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본하고 그럼 화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니까 화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야. 화폐가 어떻고 이런 게 연구를 했다고. 그지?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화폐가 어떻게 해서 이 자본으로 전환이 되었을까? 화폐. 화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그냥 소비해가지고 끝날 건데 또 어떤 때는 이걸 가지고 이윤을 보려고 가치를 증식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화폐가 가치를 증식시키게 되는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연구가 될 거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화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화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래 보니까 쭉 역사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상품들 중에서 화폐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상품이 화폐가 되느냐? 이것도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상품은 또 뭐냐? 이러니까 상품은, 얼마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상품은 어떻게 유용하다든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론에 보면 제1편이 자본론 1권 제1편이 상품과 화폐라고. 상품과 화폐야. 그러고 이제 3편에 가가지고 2편에 가가지고 어떻게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 짝에 쭉 내려가는 이것이 조사의 방법이야. 조사의 방법이야. 혹은 뭐 탐구의 방법, 인콰이어리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근본적이라달까 기초적인 개념을 작은 개념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진짜 현실 그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거를 이제는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고 실제가 뭐냐 그걸 깊이 파고든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 자본은 있듯이 가치고 뭐 사용 가치고 이런 개념 해가지고 상품이 어떻고 해가지고 상품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화폐가 나오고 화폐의 성격이 뭐고 화폐가 지금 자본으로 전환되는데 이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본은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해낸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이쪽이 조사하고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쪽에는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발표를 하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발표를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하는 방법이야. 서술, 발표하고 서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 지식을 지금 창조를 하는 거야. 지식을 창조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고 여기에 현실의 개는 막 짓잖아. 아까 짓는다고. 그지? 짓지만은 여기에 있는 개는 짓지를 못하잖아.
여기 있는 건 개에 대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이고 이거는 이론에 있어서의 현실이야. 머릿속에 있는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창조하는 이 과정이 발표 서술이고 이것이 지금 자본론이 여기에서 가는 거야. 자본론은 미리 이거 조사하고 탐구를 다 했다 이 말이야. 탐구를 다 해가지고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아는 걸 가지고 막스가 하나하나 집을 지어간다고. 집을 지어가지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가 분명하게 나타내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이 자본론의 순서가 이 상품, 화폐, 자본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유가 그렇다. 이걸 알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 하향하는 방법, 하향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상향한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지금 자본론은 이 막스가 있을 때 자본론은 독일어 제1판을 막스가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1867년이잖아. 그 다음에 독일어 제2판을 이때는 많이 고쳤어요. 1판에서 2판 갈 때는 많이 고쳐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인지 지금 안 나와 있네. 나중에 보라고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 프랑스어판이야. 불어판이거든. 이거는 지난번에 1872년에서 75년 동안 신문에다가 게재한 거라고요. 여기 다야. 막스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자기 손으로 쓰고 만들어낸 자본론판은 독일어 1판하고 2판하고 프랑스어판 이것뿐인데 지금 영어판을 보면 내가 영어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판을 보면 제8편 33장으로 끝난다고. 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영어판은 사실은 제1권 영어판은 그 막스의 그 사위가 있어요. 사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엥겔스가 감수를 했다고. 엥겔스가 총괄해가지고 보고 나서 출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영어판에 이 막스가 했는 이거하고 그 장절이 장하고 편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니까 이게 편하고 장이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이 편장이라 하는 게 이 불어판에 막스가 해놨던 것을 엥겔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영어판에 했다 이런 이야기야. 막스가 프랑스판에서 자본론 1권을 쭉 신문에다가 3년에 걸쳐서 연재를 한다고 하면서 영어판과 똑 마찬가지로 편장을 그렇게 나누어 놨다 이 말이야. 근데 보면 알지만은 이 막스가 여기에 나누었을 때는 편을 하나 더 냈다 이 말이야. 편을 하나 더 내고 장을 여러 개로 해는 것이 독자들에게 이해하기가 쉽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 편하고 장만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것을 엥겔스가 보기에 거기 프랑스판에 있는 편장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영어판에도 그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제 한 10분 쉬는데 요거 하고 나서 지금 뭐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내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본론 읽으려고 하면 제1편 상품과 화폐부터 읽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파서 못 읽는다고.
그거 있다가 금방 이 스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제8편 이른바 시초 축적 읽고 그다음에 제10장에 있는 노동일 읽고 그러고 나서 아 자본주의가 대강 이렇구나 알고 이제 1편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10분 쉬고 나면 제8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8편 시초 축적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자본의 시초 축적이란다고. 시초 축적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그걸 본원적 축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본원적 축적. 이 영어로는 primitive야. primitive accumulation. 이거 뭐 원시적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건 이제 역사 이야기, 역사예요. 지난번에 내가 지금 금방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본주의라 하자고. 자본주의가 지금 이거 봉건제 사회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일단 하자고.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서구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자본주의가 형성됐나 그거는 또 딴 이제 이야기가 된다고. 지금 자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서구인데 이 봉건제 사회가 몰락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지? 형성이 되는데 이 봉건제 사회가 지금 몰락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지? 기초를 만들어낼 때 이게 한 300년은 걸렸다고. 자본주의 사회,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나올 300년쯤 걸렸다고. 그럴 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라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본이 이거 자본 아니야. 자본하고 노동의 대립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성지발락하면 왜 돈이 아니면 웰스가 그 사회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이 돼야 된다고. 그지? 그 사람들이 자본가가 되는 거요. 자본이, 그게 자본가가, 이게 이제, 자, 실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본가가 탄생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노동자가 탄생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봉건제 사회가 붕괴해 가면서 돈이, 그죠, 화폐, 부가 일부 사람, 웰스라 하는 거야, 그지? 부가 일부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런 이야기, 집중되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 다음에 노동자가 생겨야 되는데, 노동자는 이 봉건제 사회에서의 노동자라 하는 것은, 봉건제 사회의 노동자라는 것은, 봉건제 사회의 기본은 저거라, 그지? 이 농업이야, 농업, 그지? 농업이고, 그 영주가 있다고. 이게 봉건제 사회는 지방 분권 사회야. 지방 그 동네마다 봉건 영주가 있다는 것은 영국 같으면 큰 그 영국 땅에 전부 분권적인 지방 왕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방마다 일정한 토지를 영주가 차지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최고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아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봉건사회는 그런 거요. 지방 분권적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농민인데 이 농민은 어떤 농민이냐 하니까 봉건 영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농민이야. 그래서 봉건 영주가 농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당신들 1년에 예컨대 한 200일은 우리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 와서 일을 해라. 이러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럼 나중에는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한테 땅을 좀 더 줄 테니까 그거 경작해 가지고 생산물을 바쳐라 하면 그렇게 생산물을 바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야, 그 물건 농산물 가져오지 말고 돈을 가져오라 하면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영주한테 인격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농민들은 모두 그 영주를 보고 말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영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때문에 전혀 그 반발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야. 임금 노동자가 된다고. 이게 이제 임금 노동자라고 임금을 붙이자고. 농촌에서 전부 다 쫓겨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전부 농촌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가끔 있는 그 도시에 몰려들었다 이 말이야.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농촌에서는 자기가 일정한 땅을 그때는 점유하는 거라. 그때는 소유했다고 하는 건 점유, 그냥 이용을 하고, 소유자는 그 당시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점유를 해가지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시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일을 해야지 먹고 살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야. 그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려고 하면 자본가 계급하고 임금 노동자 계급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봉건사회로부터 나타났느냐. 이게 사실은 이행기야.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탄생되고 임금 노동자 계급이 탄생되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비로소 이제 성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이행기 이거를 가지고 자본가 계급이 어떻게 탄생하고 임금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탄생했나,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자본의 시초 축적이야. 자본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라고. 자본이 어떻게,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지금 그 이행기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행기, 이것이 시초 축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시초. 그러니까 그래 돼가지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자기 발로 서가지고 축적을 계속 하잖아. 이게 자본주의적인 축적이야. 이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하기 이전에 축적, 그게 자본가와 임노동자가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다 이 말이야. 이거를 연구를 해야지 이 자본주의가 뭔지를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제8편에, 그런데 이 제8편은 역사 이야기고 사실은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페이지로 쓰면 한 100페이지쯤 될 낀데, 당신들 다른 소설보다 이 소설이 훨씬 재밌어. 아니, 그러고 번역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니, 읽으면 말이야, 다른 소설보다 훨씬 재밌어. 아, 이 자본주의가 이런 자본주의구나. 이걸 금방 안다 이 말이야. 그거 읽어보라고 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농민들이 일로 쫓겨났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보통 장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영주 땅이라 해가지고 영주의 땅이 있고,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갈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가 이게 이제 공동지라 해가지고 공동을 사용하는 거라 해가지고 이거를 코몬이라 하는 게 있다고. 런던에 가면 그게 윈블던 코몬도 있고 코몬이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땅은 영주도 되고 여기 있는 농민도 아무나 여기 와가지고 자기 가축을 키울 수가 있다. 가축, 말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코몬이야. 이 땅은 주로 이제 농사 짓는 땅 아니야.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이 농민들을 여기서부터 전부 추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추방을. 아까 추방을 해야지 이 친구들이 임금 노동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추방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이 농노해방이야. 농노해방.
농노를 이제 해방을 시켰다. 지금 이 농민들을 농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영주에게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묶여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이 농민들은 다른 지방을 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도 이제 영주가 있다. 딴 영주가 있는데 글로 가면 이건 적군으로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여기에만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농노 해방이 됐으니까 아무 데나 갈 수가 있다. 이래 됐다. 농노 해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농업혁명이야. 농업혁명인데, 이제 농업혁명, 근데 영국으로 예를 들면, 그 왜, 제1차 엔클로저, 제2차 엔클로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네덜란드 쪽에, 그때 그 동네가 플랑드르라고 한다고. 플랑드르 지방에서 양목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양목값이. 그게 플랑드르 지방에 모직업, 아까 매니팩처가 모직업 공장이 잘 되고 있었는데, 잘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이러는데, 세계적인 그 모직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양모가 부족해가지고 양목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 영주뿐만 아니라, 이 농노 해방을 통해 가지고 이 농노들 중에서도 자영 농민도 생겨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땅 전체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코몬도 이제 전부 자기들이 횡령을 해 가지고 이걸 전부를 예를 들면 이 목양지로 만든다 이 말이야. 양을 키우는 지로. 양을 키우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권력이 동원이 돼가 전부 쫓아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도시로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금 노동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떠냐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농노 영주도 이제 영주 계급이 이 자꾸 파산당하고 파멸하고 이러면서 농민 중에서 제법 자영농민 아까 이야기했던 자영농민들의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자영농민들끼리 경쟁이 있고 이래가지고 큰 대규모 대토지 소유자가 나타나는 거라고. 대토지 소유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대규모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아까 이야기한 차지농업가가 나타나든지 이래가지고 이 전체를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 버리면 이제 기계도 막 도입이 되는 거야. 기계도 들어오고 이래 버리니까 여기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했고 그래서 전부 도시로 밀어낸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농민을 토지에서 뭐라 했나 토지에서 쫓아내는 건데 그지? 토지에서 쫓아내는데 잠깐 이거 우리를 쫓아낸다 이러지. 잠깐 농민을 토지에서 추방하는 건데 그래. 농민을 토지에서 추방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한다 이란다고. 이봐. 이 수탈이란 말은 수탈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거 빼앗는다는 이야기야. 빼앗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가진 물건을 빼앗는 거야. 근데 착취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무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일을 더 시킨다 이런 이야기라고. 착취한다는 것은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이걸 착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쥐어 짠다 이 말이에요. 쥐어 짠다는 게 이게 이게 가만있어 봐. 근데 나는 그 착취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그 말이라 싶은데 우리 부르주아 경제학자는 착취라 하면 그걸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 이러는데 안 그렇잖아. 착취하고 쥐어 짠다 이거 우리말로 좋은 말 아니야? 아니 말 그대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뭐라 할까 그 착취라는 그 말 안에 벌써 나쁘다는 의미는 없다 이 말이야. 나쁜 거는
잘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자, 수탈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는 거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자본가를, 대자본가가 소자본가를 수탈한다 이란다고. 대자본가가 소자본가를 착취한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자꾸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걸 익스플로이트, 착취한다 할 익스플로이트라고 하고, 이거는 어프로프리에이트라고 한다고.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어프로프리에이트. 이걸 늘 구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번역할 때 이걸 굉장히 구별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생기는 것은 농민을 토지로서 추방을 하는 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제 늘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농촌에서 추방을 당했잖아. 농민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그래 도시로 다 왔다고. 근데 도시에서 이 농민들을 고용할 자리가 없잖아, 사실은. 일단 고용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농민들이 한꺼번에 막 농촌에 쫓겨 나오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먹일 거야. 그래서 모두가 대부분이 거지가 되고 불황자가 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이랬다고.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서구 사회에서는 국가가 이 구빈원이라 하는 걸, 구빈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한다 하는 이 구빈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름은 하우스 오브 콜렉션이야. 코렉션 미안. 이거 우리말로는 교도소야. 교도소잖아. 전부가 이거 거지 불황자 되고 남의 집에 돌아가면 도둑질하고 구걸하고 이러니까 이 교도소에 잡아 넣어가지고 실제로는 근대적인 노동자로 만드는 거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라. 그 일 시킨다고, 일. 일 시키고, 임금은 구빈원이니까 먹을 만큼, 그냥 안 죽을 만큼 임금을 주고 이래가지고 노동자로, 근대적인 노동자로 자꾸 하는 그런 게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빈원, 이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구빈세 하는 게 있다고. 푸어레이터, 그지? 이런 거는 실제로는 한 13세기, 14세기부터 나오는 거야. 그랬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복지사회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관련이 많아요. 여기부터 점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기에 거지, 불황자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사회가 자꾸 불안해지잖아. 불안해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이래서 이제 저걸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자꾸 정부가 국가 권력이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근대적인 노동자로 이제 만들어냈다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러다가 14세기, 16세기에 되면 말이야, 이때 되면 흑사병이, 그지? 쥐로 말리면 흑사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다고. 죽어버리니까 노동자가 부족하잖아. 부족해가지고 임금이 막 올라간다고. 그래서 정부가 임금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어요. 임금 억제. 임금 억제법을 만들어가지고 임금은 이상 줘서는 안 된다. 또 노동자들한테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 되면 당연히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노동조합 만들고 그래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했는 것이 그 있듯이 1825년까지 이 단결금지법이야. 노동조합을 못 만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계속 억제해 왔다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임금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이 되고 순응하고 임금 받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그다음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냐. 지금 그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임금 노동자의 근본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모두가 입이 포도청이다 이러잖아. 자본가들이 말이야, 아무리 적게 임금을 준다고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끝에 가면. 그지? 안 그러려고 하면 그게 대항하는 힘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노동자는 그를 운명이야, 그지? 운명. 운명의 사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모두가 이 주류 경제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실업이라 하면, 실업이 뭐냐 하면, 노동자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일하기 싫어가지고 직장을 안 잃는 그게 실업이다, 이런 말이야.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야.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실업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 요새 그런 게 아니잖아. 모두가 일을 얼마 좀 주더라도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 하려고 하는데도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 전혀 지금 개념이 다. 그래서 저 주류 경제학의 실업자는 전부가 자발적인 실업자. 자기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비자발적이지. 자기가 일하고 싶더라도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비자발적인 실업자란 말이야, 지금 모두가. 그지? 이제 그런데, 그래서, 임금을 억제하는 이런 이제 법이 쭉 해가지고,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농촌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도시로 다 몰려 나왔다 이 말이야. 몰려 나와가지고 직장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니냐.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국내 시장을 확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국내 공업이 발달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농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도시로 다 몰아냈다 이 말이야. 몰아냈기 때문에 농촌에 있을 때는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갈고 논을 경작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지? 전부 자급자족인 거야. 봉건사회에서는 전부가 자급자족이야. 자기 집에 길쌈하고 농사 짓고 전부가 신발도 집신 만들어 신고 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상품이라 해가 그걸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시에 전부 쫓겨 나왔으니까 옛날하고는 전부 달라졌잖아. 쌀도 사야 되지, 옷도 사야 되지, 전부가 구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국내 시장을 지금 확대한 거라고.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생산물들이 상당한 부분이 상품으로 등장을 한다. 상품. 옛날 농촌에 있을 때는 상품이 아닌데 이제는 전부가 상품으로 등장하고 시장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사고 또 공장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상품을 사다 보니까 국내 공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국내 시장이 확대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던 레닌하고 그 소련은 나로드니키 우리가 인민주의 파락하는데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가능하느냐 이런 그 논쟁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그 나로드니키는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못 살고 이래가지고 모두가 소득 수준이 낮아가지고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어떻게 다 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좁아가 자본주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레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금 똑같은 막스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농촌에서 전부 쫓겨나와가지고 공장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들어가 버리면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옛날에는 농촌에서 자급자족 다 했지만 지금 모두를 사야 된다. 시장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되니까 국내 시장이 커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품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국내 시장이 좁다든지 한정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업이 발달하고 이러면 이 국내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저걸 하지만은 이봐. 이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투자. 자본가가 어떤 공장주가 이제 투자를 한다 할 때 투자를 한다는 건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지? 공장 지을 때는 뭐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지. 기계 건물 지어야 되고 뭐 이럴 때 건물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사야 되고 원료를 사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뭐야?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동자를 고용을 한다고. 그러면 건물 짓는데 드는 여러 가지 자재, 또 노동자, 그 다음에 기계를 사와야 되고 원료를 사야 되고 이게 전부 뭐야? 다른 자본가들이 만든 생산물에 대한 수요라고. 그지? 이걸 우리가 그냥 생산재력 하잖아. 생산재하고 소비재력 할 때 이게 생산재력 한다고. 이게 생산재에 대한 수요야. 그 다음에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 주잖아. 임금 주면 노동자들은 뭐 할 거야? 소비재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재를 산다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야지 그 사회에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것이 시장을 지금 확대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자꾸 생각하는 게 투자하면 그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누가 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투자 자체가 실제로는 수요를 지금 창출하는 거예요. 수요를. 그렇기 때문에 이윤율이 좋다든지 이윤 전망이 많다 이러면 투자를 많이 하잖아.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기업에서 생산물을 잘 팔 수가 있다고. 생산재 만드는 공장이나 소비재 만드는 공장이 많이 물건을 잘 팔 수 있고 그래 물건 잘 팔리니까 또 고용을 늘리고 또 투자를 하고 이래 뿌리 가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거하고 투자가 확대되는 거, 생산물이 확대되는 게 사실은 선순환을 하게 된다고요. 그지? 이걸 늘 알아야 돼. 지금 그래.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권에 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 정도 하자고. 그래서 국내 시장이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됐다.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자본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런 이야기야. 자본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 말이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내가 될 수 있으면 9시 20분쯤 늘 9시 20분쯤 끝내가지고 거기서 오늘 9시 20분 끝나면 안 되잖아. 오늘 9시 30분 하자고. 그래 이걸 다 끝내자고. 다 끝났네. 다 끝났어. 그래 9시 20분까지 하고 10분 동안 내가 지금 질문 받을게. 지금 이 산업자본, 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적인 자본은 산업자본이요. 공장이란 말이야. 공장을 지어가지고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기계 원료를 사와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파는 거. 이게 산업자본이야. 산업자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자본이야. 왜냐하니까 이 친구들은 노동자를 착취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새로운 부를 창조를 해요. 근데 이 산업자본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고리대 자본 아니에요. 고리대 자본. 고리대 자본. 이거 100원을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얼마 있으면 120원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고리대 자본이야. 고리대 자본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더 못 살게 할 수, 가난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베니스의 상인에 있는 샤이로크 같은 거라고. 그 고리대 자본은 그거 아이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야. 요새도 지금 보라고. 나도 텔레비를 잘 보는데 요새 왜 그렇게 대부업체, 이자율이 지금 그거는 40몇 프로가 최고로 가던데 어떤 데는 1000%도 된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전부가 고리대 자본이야. 고리대 자본이 그 전에 자본주의 이전에 고리대 자본이 성행했고 또 상업자본,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이런 친구들이 이윤을 많이 보고 있었다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점점 산업자본으로 지금 사실은 전환이 된다고. 이런 친구들이 공장 짓고 이래가지고 자꾸 산업자본, 노동자 고용하고 이렇게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산업자본가로 자꾸 되는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부를 많이 축적했느냐. 그러니까 부가 일부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 말이야. 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민지다. 식민지에 가가지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으면 라틴 아메리카 가가지고 그냥 금을 그냥 훔쳐오잖아. 사람 죽이고 약탈해가지고 금을 약탈해 온다. 전부 식민제도야. 지금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세계의 헤게모니가 이렇게 바뀐다 이럴 때 처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작은 포르투갈이라고. 포르투갈이 브라질이 가면 거기는 남미는 전부가 스페인 말 다 하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 한다고.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를 했다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지배를 한다고. 이게 전부 해운이야. 해군력이라고. 그 다음에 영국이 나타나고. 이러다가 미국한테 지는 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미국한테 지는 게 제1차 세계대전을 경주해가지고 미국한테 갔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죽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또 헤게몬을 잡을지 이제 그건 모르지만,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헤게몬. 그래서 식민제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적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전쟁하고 이러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고. 정부가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든지 온갖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정부가 그때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전부가 용병이야, 용병. 용병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되라. 그래서 빚을 많이 졌다고. 이러면 돈 가진 친구들이 이거를 굉장히 비싸게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호무역제도. 특히 보호무역제 우리가 중상주의 시대, 그러니까 절대왕정이야. 절대왕정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지?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중상주의 정책을 하던 절대주의 왕정, 절대군주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의회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요. 중상주의의 보호무역 제도가 생긴 이건 뭐냐 하니까 밖에서 수입을 안 해요. 수출만 하려고 하고. 수입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국내에 있던 이 산업자본들이 말이야, 자기 마음껏
국내에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래가지고 부를 축적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런 이제 부의 축적을 쭉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부가 일부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당신들 다 그렇잖아. 지금 이야기 들으면 삼성 총수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하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이가 자기 아버지야, 그지? 이병철이가 열심히 일해가 저축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잖아. 또 자본가들한테 물으면 다 그런다고. 그런데 막스가 이야기해보니까 지가 일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전부 식민제도 해가지고 약탈 다 해가지고 왔지. 정부에게 고리대 줘가지고 돈 벌었지. 이와 같이 보호무역제 돼가지고 국내 국민들을 수탈을 다 해버렸지. 그래서 막스가 그 이야기하는 게 거기 있다고. 이봐. 그래서 그 164페이지 그 중간에 제32장 바로 위에 그렇게 나온다고.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노동해가지고 자기 노동을 해가지고 뭘 축적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전부 피 흘리게 하고 말이야. 엄청난 더러운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것이 자본주의가 지금 탄생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자본은 시초 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내가 당신들 책이 없어 그러네. 그 다음에 제32장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장하는 게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제33장이 근대적 식민이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식민제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했다고. 자본론 1권의 제일 마지막 장이 33장이야. 근대적 식민이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32장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적 과정이야. 제32장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 뚱딴지 그러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대적 식민 이론 하는 거는 지금 자본가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식민지를 수탈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탈을 해가지고 돈을 버느냐 그걸 넣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자본주의가 어떻게 망하느냐 그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스가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제일 끝에다가 이런 과격한 말을 넣어버리면 금방 탄로가 나잖아. 당신들 법률하는 놈들이 다 그렇잖아. 알지도 못하고 서문 한번 보고 결론 한번 보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앞에다 넣은 거요. 그게 막스도 머리가 좀 있어. 그래서 이거 32장은 이거는 자본론 1권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노동일을 하는데, 노동일은 앞에가 더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상품과 화폐로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라고. 오케이. 자,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너무 길게는 질문 안 받습니다. 예, 큰 소리로 하세요. 아니,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니까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지금 막스가 이야기하는 거,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계급 투쟁이 굉장히 심화되면 이 경제학자들이 과학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어떤 주장이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본가 계급 해로우냐 해롭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그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꾸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 검찰을 한번 보라고. 검찰 보면 전부 기득권 세력에
유리하게 모든 걸 다 해석을 하잖아. 사람은 저렇게 죽여놓고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된다 이런 이야기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경제학이라 하는 것이 이 각 사람들의 사리사욕, 그지? 각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든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그 문제를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 각 사람들의 재산을 따지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투쟁이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투쟁이 막 심해져 버리면 늘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생각만 하지 그 이론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말이 되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진리로 나아가는 거야. 그지? 오직 진리는 노동자 계급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노동자 계급 여기서 지금 늘 당하고 있잖아. 늘 당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옹호하고 뭐 보호해야 될 재산이 하나도 없어. 막스가 이야기하지. 버릴 거는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뭐야? 그래서 자기를 옥죄는 그런 그 쇠사슬을 뿌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진리에 앞장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계급투쟁이 자꾸 일어나면 말이야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게 이제 천박한 절충론이라 하는 건데 대도 안 하지 대도 안 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는 막 이렇게 하면 노동자도 잘 살고 자본가도 잘 살고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실제로는 자본가밖에 못 사는데 자본가밖에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책을 내놓고는 이렇게 하면 자본가도 잘 살 수 있고 노동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절충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게 천박한 절충론이라고. 그런 거 많지 뭐 사실은. 요새도 보면 그런 게 많다고. 또 됐어요. 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저게 지금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하자고, 그지?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은 이거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은 학교라 공짜가 되는 거고, 학교가 공짜라는 거, 병원이 다 공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자 실업수당 받는 거고, 저소득층은 소득 보조를 받고,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기본은 그거잖아.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나라에서 자꾸 부가 자꾸 축적이 돼. 부가 많아진다고. 부가 많아지면 한쪽으로 자꾸 부가 집중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회에서 사실은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좁아진다고. 국내 시장 자체가. 물건을 사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도 성장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집중된 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그런 목적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나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라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돈이 안 든다 이 말이야. 당신들 지금 그 텔레비 보라고 노상 뭐 AIG고 뭐 이래가지고 저걸 한다고 보험 들라고 야단이잖아. 근데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보험 들라는 이야기도 안 하잖아. 그 보험 들라고 하는 그 광고료가 얼마나 들으냐고. 그 때문에 개인들이 보험을 하면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 말이야. 보험료를 엄청나게 더 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의미에서도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게 훨씬 맞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푸어로 구빈법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있지만은 구빈법도 기본은 이렇게 거지하고 불황자가 많아가지고 사회의 이거 평안을 지금 사회 안정을 깨뜨린다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친구를 어떤 때든지 살려주면서 훈련시켜가지고 근대적인 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키자 이런 면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끝날 쯤 돼가지고 좀 더 합시다 그런 이야기는. 됐어요. 오늘 그만합시다. 다음 시간 봅시다. 네.